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TV입니다. 오늘 세상을 빛내는 당신 촬영하러 왔는데요. 세상을 빛내는 당신은 탈북민, 다문화인 및 소외계층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신 분들을 인터뷰하고 또 세상을 빛나게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을 인터뷰하는 방송입니다. 오늘은 총각아빠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죠? 네. 네, 김태훈님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떤 분들은 총각 아빠라고 부르시고 어떤 분은 총각 엄마라고 부르시는데 네. 총각 엄마에 좀 가깝고 네. 올해로 19년째 북한이탈 주민들과 함께 살아오고 있는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연이 저희 아버지의 고등학교 후배이십니다. 네네. 제가 네. 10년 후배예요. 네, 경기고등학교 참 많은 인재를 배출한 아주 훌륭한 고등학교죠. 고등학교는 훌륭합니다. 네. 일단은 총각 아빠, 총각 엄마라는 별명을 듣고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의아해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있는 이곳이 그룹홈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룹홈 가족이라는 네. 이름으로 어떻게 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지으셨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상에 이제 이름은 있어야겠고 어떤 이름을 지을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천사의 집, 행복의 집 이런 이름은 싫더라고요. 뭐랄까 하다가 그냥 우리가 가족이니까 우리 가족이라고 하자 해서 그냥 그렇게 가족이라는 그룹홈 운영하고 계시고 북한 이탈 주민 중에서도 청년들 네, 지금 현재 초등부부터 여기 대학생까지 네네네. 네, 남자아이들을 네, 남자아이들 네, 케어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네, 지금 뒤에 있는 이 사진이 가족 사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 가족 사진이에요. 네, 이 중에서 네. 어느 분이신 거죠? 저요? 네. 저 맨 위에. 아, 안경을 안 쓰고 계셔서 너무 잘생기게 네. 나온 거 아닌가요? 제가 네. 라식을 최근에 했어요. 네. 근데 안경이 없으니까 좀 어색해서 사실 이거 그냥 도스 넣고 블루라이트 샤당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일까요? 아니요, 여기서 독립한 친구들도 있고요. 네.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럼 독립한 친구들까지 하면은 총 몇 명의 아이들이 왔다 갔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집을 거쳐간 아이들만 하면요. 제가 얼마 전에 카운터를 해보니까 27명이더라고요. 27명. 네. 그 중에서 지금 11명은 현재도 거주 예. 중이고요. 11명은 현재 거주 중이고 그 중에 몇 명 연락이 끊겼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도 네. 그러니까 저희랑 진짜 이렇게 가족처럼 계속 이렇게 연결하면서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친구는 총 19명이에요. 근데 네. 여기서 이제 독립했지만 일 때문에 같이 가족 사진에 못 온 친구들이 또 네, 있고. 있고. 네. 네. 아쉽겠네요. 네네. 저희 현관에도 한 명 한 명씩 또 사진이 예. 있더라고요. 사진을 좀 많이 걸어두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냥 어느 집이든 가면 뭐 없는 집도 있겠지만 가족 사진 이렇게 딱 주로, 걸려 있으면 맞아요. 사실은 그 느낌이 되게 좋지 않아요? 저는 맞아요. 친구 집을 방문을 할 때도 보면은 방이나 거실에 이렇게 딱 가족 사진 있는 거 보면은 그 사진만으로도 이 집의 분위기가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하다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가족 사진 하나. 가족 사진 걸어두면 어떨까 하다가 이게 사실은 지원받아서 한 거예요. 네. 예, 여성가족부에서 이렇게 하는 캠페인인데요. 세상의 모든 가족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가족에도 보면은 여러 형태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뭐 혈연지간이 아니더라도 혹은 뭐 한부모일 수도 있고 조손 부모일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여러 형태의 가족들이 다양한 가족들이 많은데 그 중에 혈연으로 묶이진 않았지만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 집도 뽑힌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되게 유명한 사진 작가님인데 김명중 사진 작가님이시라고 네. 지금은 미국에 계신데 그 폴 맥카트니 네. 그 전속 사진 작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비틀즈 그 폴 맥카트니가 얼마 전까지 미국 전국 투어를 했어요. 그때 투어를 할 때도 같이 함께 하면서 그 사진을 찍고 계시거든요. 되게 하여튼 유명한 분이신데 대가족 사진을. 근데 네. 그분이 저희 사진을 찍어주신 거예요. 김명중 영광이네요. 작가님께서. 네. 뭐 이분은 국내에서도 뭐 BTS라든지 이런 분들과 작업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BTS급의 사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 홈을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고 또 철원에 카페도 있으시다고. 네, 네, 네. 그거는 이제 직접 운영하시기보다는 운영이 되게끔 체계를 좀 만들어 놓으신 거죠? 아니죠. 아직도 직접적인 운영은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는 저는 주말에 가서 하고 있고 평일은 또 다른 친구 둘이서 하고 있거든요. 네. 역시 북한 이탈. 예, 친구. 저희 네. 집에서 이제 성인이 독립한 친구 중에 2명이 저랑 같이 계속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2명이 철원으로 내려갔어요. 아예 거기서 그럼 거주를 하고 있는 네, 건가요? 주소까지 주소는? 옮겨서 철원 살면서 그 카페를 운영하고 있죠. 아, 네. 그 카페도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어디 있는 예. 무슨 카페인지. 저희 카페는 강원도 철원에 있어요. 네. 우리나라 최북단에 있는 카페예요. 그러니까 저희 카페 바로 앞은요 민간인 통제 구역이에요. 와, 더 이상 이렇게 민간인 들어갈 수 없는 군사 지역 바로 앞에 있는 카페라서 이렇게 가게 이름 얘기해도 돼요? 네, 그럼요. 오픈 더 문이라는 카페인데요. 네. 거기서 왜 어떤 컨셉으로 운영할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저 철원 평야 이 북한을 바라보면서 최북단에서 커피 한 잔, 그다음에 브런치, 파스타 먹는 것도 좀 색다를 것 같은 거예요. 네.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역 음식을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좀 더 뭔가 이렇게 이질감 있는 이런 것들로 한번 하면은 좀 더 운치고 낭만적이지 않나 해서 거기서 지금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 브런치도 같이 만들면서 팔고 있어요. 남한에서 이 대한민국 남한에서 가장 북쪽 최북단, 네, 네. 에 있는 카페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카페는 저희 카페에 오시는 분들은 지나가다가 카페가 있네 차 한잔 마실까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다 저희 카페를 오시기 위해서 오는 곳이에요. 왜냐면 어디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지 않거든요. 다 최북단에 있기 때문에 저희 카페를 오시려고 오시는 분만 오시는 곳이에요. 오픈 더 도어. 예, 맞아요. 근데 그 문이 좀 중의적인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오픈 더 문, 영어로는요 문이라고 썼어요. MON 달. 네. 그래서 뭔가 달을 열자라는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이상향, 그 이상향이라는 건 각자가 꿈꾸고 있는 거겠죠. 누구에게는 통일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꿈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상향과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닫혀있던 어떤 편견으로부터 문을 좀 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네. 이름을 만들었어요. 또 통일의 문을 열자는 의미도 되겠네요. 네네네, 네. 그렇죠. 그 평일에 가시면은 또 뭐 주말에도 일을 하겠죠, 그 그쵸, 학생들도. 주말에도 하죠. 네, 네. 탈북 청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카페. 네, 여기 두 친구가 있어요. 아, 여기 안경 쓴 친구, 안경 네. 제 옆에 있는 친구, 이 둘이 이렇게 지금, 두 친구가. 네, 둘이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멋진 탈북 청년들이 또 운영하고 있는 최북단에 있는 네. 카페 네, 소개도 해드렸고요. 여기 그룹홈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정말 가정집이더라고요. 네. 네, 가정집이고 지금 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다 2층 침대 실제로 지금 지내고 있는 네네네. 네, 학생들 제가 너무 개인 소지품을 찍은 건 아닌가 싶습니다만 괜찮겠죠? 네네. 이곳은 언제부터 왜 운영을 하게 되셨나요? 계기가 뭘까요? 뭐 어떤 왜라는 이유는 사실은 없었고요. 그냥 우연히 시작을 됐어요. 우연히 17년 전에 저는 그 전에 그러니까 19년 전부터 북한 이탈 청소년들을 위해서 활동을 해왔고요. 그러다 17년 전에 북에서 온 한 아이를 만나게 됐고 그 아이와 우연히 하룻밤을 자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같이 살자라고 했고 그래서 같이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시작이에요? 네, 그냥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살면서 살다 보니 한 명이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룹홈이라는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룹홈을 만들게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11명의 아이들과 살고 있어요. 19년째. 아이들과 산 거는 17년이고요. 네. 이 전체 활동은 19년이고요. 19년째. 네네. 네. 처음에 탈북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뭘까요? 저는 사실은 관심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고 그냥 무지했어요.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무지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냥 어린 나이이기도 했고 이런 게 어떤 이렇게 사회에 이런 게 별로 관심을 갖지는 않았어요. 관심을 갖지는 않았고 제가 본 처음으로 만난 북한 사람은
제가 초등학교 때 네. 그 혹시 기억하시나요? 김만철 씨 가족이라고 대가족이 그때 한번 넘어왔잖아요. 네네. 그때 김만철 씨의 아들과 딸이 저희 초등학교로 편입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탈북민이라는 네네네. 존재를. 예. 그리고 그 전에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왜 그때 그분이 이름 뭐죠? 비행기 몰고 그냥 오직 예 맞아요. 그 이용평 그분도 그분이 막 제가 어느 TV 보고 있는데 이건 뉴스 실제 속보. 사안이다 막 해가지고 네.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전쟁에 대한 간접 경험일 수 있죠. 근데 저희가 아파트를 살았는데 아래 내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보따리를 메고 다 어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엄마는 불안해하고 저는 그래서 되게 무서웠었거든요. 그 기억이 아직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북에서 온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됐고요. 그 이후로는 사실은 또 이제 별 관심도 없었고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다녔어요. 회사를 다니는데 저희 회사의 선배가 원래는 저한테- 어떤 전공을 하셨어요? 저는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디자인을 네. 전공했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 선배가 저한테 태훈 씨 이거 저랑 같이 봉사활동 하지 않을래요? 그래서 예 좋아요 할게요 라고 했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할게라고 했어요. 애들이랑 네. 노는 거래요. 네. 그래서 노는 거 자신 있어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딱 만나러 갔더니 북에서 온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깜짝 놀랐어요. 네. 북한에서 온 아이들이 이렇게 많어? 막 너무 놀랐죠. 북에서 오면은 당연히 뉴스나 신문에 막 이렇게 뭔가 기사화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너무나 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살고 계셨고 그렇게 기사화되지 않은 이제 사실은 흔한 어쨌든 이렇게 일들이었죠. 근데 저는 그거를 처음 그때 느꼈던 거죠. 이렇게 많이 살고 있구나. 우리가 몰랐었구나. 그때 좀 알게 됐고 그때 본 아이들한테 반해서 계속 만나다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처럼 어느 한 아이를 또 만나게 됐고 그 아이가 같이 자자고 해서 잤고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같이 살자고 해서 같이 살게 됐어요. 그 아이는 그때 당시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래요? 네, 초등학생이었고 전혀 그럼 연고가 없이 온 아니 학생이에요? 엄마랑 같이 왔는데 이게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복잡한 이유가 있어서 엄마랑 아이랑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혼자 있는 거예요. 네. 그 당시 아이가 혼자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갔고 그래서 그 엄마랑도 얘기를 했지만 그 엄마의 사정을 들어보니 제가 또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네. 사정이고. 근데 아이가 저랑 하룻밤 자자고 해서 그래 하룻밤은 잘 수 있겠다 싶어서 집에 전화했죠. 엄마 나 자고 내일 들어갈게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왔어요.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 아이는 혹시 지금은 그 아이가 여기 있나요? 여기 있네요. 첫 이 일을 시작하게 네. 한 그래서 혼자 검은 옷인가요? 아니요 검은 옷이 아니라 이게 다 이렇게 브라운 계열의 옷이에요. 뭔가, 어두운 브라운. 뭔가 근데 의미 있게 괜히 네 그렇게 딱 됐어요. 네, 어떻게 선생님과 첫 아이가 네. 저렇게 어두운 계열 옷으로 예.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네. 아이도 본인이 그 계기가 됐다는 걸 아나요? 알죠. 본인이 처음 시작이었던 건 알죠. 네. 지금은 학교 졸업하고 직장인이에요. 네. 어엿한 네. 청년으로 29살. 사회생활을 저랑 동갑이군요. 네,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현재 11명 거주 중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가장 나이 어린 학생과 많은 학생은 몇 살이에요? 초등학생과 대학생이에요. 그 초등학교 5학년. 네. 남자아이들만 이렇게 받으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양육을 하는데 제가 여자아이들은 좀 힘들 것 같았어요. 좀 이해도라던가 그런 것들이. 그렇죠.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전 자신도 없었고 네. 여자아이들은. 그래서 남자아이들만 복닥복닥. 네. 그리고 저 밑으로 또 저희 집에 본가 여동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잘 알죠. 그래서 여자아이들이랑 살 수는 없겠다. 너무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학생들 외에도 지금 직원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이 그룹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룹홈 말고 또 법인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법인과 그룹홈 다 해서 직원분들이 저 포함 9명이 계세요. 또 마음이 이렇게 맞는 분들이 하나둘 모이게 됐군요. 네네. 그래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9분이고, 네. 그러니까 저 빼면 8분이고, 그 다음에 저희 오픈더문에서 일하는 아이들까지 하면
11명인 거죠. 그룹홈 내에서도 뭐 다른 활동들, 체험학습이라든지 그런 활동들도 주기적으로 하시나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집으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지금 하고 있고요. 뭔가 이렇게 뭐 약간 단체나 그런 방과후 것보다는 공방이나 네. 아니면 무슨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단체의 성격을 띠고 막 이렇게 뭔가 프로그램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집으로서의 기능을 중시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집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냥 학교 갔다 오면 각자 스케줄에 맞춰서 학원 다니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집에 오고 뭐 똑같아요. 그렇게 집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무슨 요일은 뭐 하고 무슨 요일은 뭐 하고 저희 집은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음식, 청소, 빨래 이런 거는 어떻게 분담해서 하나요? 그러니까 팩트만 얘기하면요, 아이들이 도와주긴 하지만 분담하는 건 없어요. 도와줘라고 얘기하면 도와주지. 아무리 옆에서 누가 뭐 복잡 일을 하고 청소하고 뭐 해도 뭐 정말 전혀 집이군요. 안 움직여요. 네. 왜 그런 거 흔히 나온 거 드라마에 보면요, 엄마가 청소하고 있으면 아빠는 그 소파에 누워 있거나 발도 안 치우고 있다가 걸려오면 발만 싹 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집이 똑같아요. 아들들한테 양말 좀 제발 빨래통에 넣어라. 뒤집어 벗지만 말아다오. 그거예요. 양발 뒤집어 벗는 게 제일 싫거든요, 저는. 근데 양발을 그렇게 뒤집어 벗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정말 엄마 같은 느낌이.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만 이제 남자아이들을 보니까 맨날 학교에서 축구하고 오고 땀 흘리고 오고 해요. 그러니까 발냄새가 심해요. 근데 그 냄새나는 양발을 뒤집어 벗어요. 그럼 그건 빠는 의미가 없잖아요. 원래대로 벗어야지 때가 빠지는데 양발을 뒤집어 벗으면 때는 안 빠지고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제가 또 냄새 나는 거 또 그렇게 뒤집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양말만 뒤집어 벗지 말아다오. 그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잼도 직접 만드시고. 저거 그저께요. 철원에서 그 복숭아 있잖아요. 완전히 익기 전 뭐 파지 복숭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복숭아를 따온 거예요. 옆에 저희랑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당신이 드시려고 키우는 복숭아 나무예요. 근데 저희 이렇게 맨날 이렇게 저기 따서 주세요. 예. 그래서 저 가져와서 이거 뭐 해 먹을까 하다 그냥 잼 만들어서 먹자 해가지고 저희 집 아이들 식빵에 잼 발라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보금자리 딸기잼 사 먹느니 저거 내가 만들어서 해야겠다 해가지고 복숭아잼 했는데 향이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늘어났는데 어떻게 좀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랑 저희 집이랑요? 하나원에서 연락이 와요. 네, 하나원에서 여기 이런 아이가 있는데 아이를 받아줄 수 있어요? 라고 연락이 와요. 그럼 저희가 이제 여유가 되면은 네, 해가지고 아이가 오는 거죠. 그럼 처음에 와서 또 이렇게 적응하고 이 주변으로 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건가요? 네네. 여기 주변에 일반 학교를 다 다니고 있어요. 이 일을 하시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가장 좀 즐거운 추억, 보람을 느꼈던 일이 생각나신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그냥 저희 집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그냥 다 저에게는 그냥 고맙고 이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뭐 딱히 누구 한 명의 어떤 뭐 상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뭐라고 할까? 그냥 예전에 저희 엄마가 한번 이제 제가 있으니까 저희 집에 여기 놀러 오셨어요. 근데 마침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도 다녀왔습니다 하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 보고 이제 인사하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웃으면서 그러니까 아유 그래도 지 집이라고 다들 학교 끝나고 찾아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별 뜻 없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엄마 말을 듣고 우리 아이들 보니까 또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별거 아니지만. 그래서 뭐 그런 일상 하나하나가 그냥 되게 고맙고 재밌고 행복해요. 호칭은 혹시 서로 어떻게 아이들은 저한테 삼촌이라고 불러요. 삼촌. 네네. 아이들을 생각하시자마자 눈이 엄청 반짝반짝 지금 그래요? 빛나셨는데 원래 반짝거리는데 어머니가 한 번은 이제 놀러 오시기도 하고 살펴보신다고 하셨는데 또 가족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뭐 지금은 너무너무 저희 집의 가장 큰 후원자죠. 그래서 지지를 하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처음에는 너무너무 싫어하셨는데 지금은 저에게 가장 큰 열렬한 1등 후원자세요. 솔직히 아드님이
회사 다니시던 거 그만두시고 결혼은 안 하셨는데 아이는 11명 케어를 하고 있다고 하면 어느 부모나 좀 당황스럽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 엄마 그런 얘기가 나올 때쯤에 제가 미리 커트를 해버려요. 네. 엄마는 결혼 생활 이렇게 행복했어? 라고 물어보면 저희 엄마 아무 얘기 안 해요. 저희 엄마 아무 소리 안 해요. 네. 그래, 결혼 안 하고 사는 것도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엄마도 행복하지 않은 결혼을 왜 자꾸 나한테 강요하냐고. 네. 저희 엄마 그래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엄마는 행복하지 않은 그 결혼 생활을 나보고 하라고 그러면 그때서 엄마 그래,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냥 네. 그러고 말아요. 네. 아 그때도 저희 아빠하고 저희 엄마가 막 네. 사이가 안 좋은 건 않지만, 아니에요. 근데 농담 쪽인 거죠. 네. 근데 만약에 행복했다면 저희 엄마 너무 행복했어요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면 안 행복했나 봐요. 그냥 네. 삶이시니까 네네. 이런 삶도 있다라는 걸 이제 받아들이시는군요. 네, 네. 네.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2년이 되었던 아이는 먼저 소개를 해주셨고 철원에서 카페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자랑해 주셨고요. 네네. 첫 2년이 된 아이도 자랑하셨고 가장 지금 어려 보이는 학생 여기 가디건 입은 네네, 초등학생이에요. 지금 네. 5학년이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막내 네네네. 네. 가장 사랑받겠군요. 예, 그리고 저희 집의 대장이에요. 아무도 저 아이를 건드릴 수는 없어요. 대장. 네. 막내이자 대장. 예. 네. 그러니까 각 집안의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막내가 대장인 집들이 있죠. 네, 그리고 왜 그 집안의 그 집안의 사정이나 분위기를 알려면 그 집안의 막내를 보면 된다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저희 막내를 그래서 제가 형들한테도 준성이는 무조건 이뻐만 해야 된다고. 네. 뭘 잘못해도 너희들이 훈계하고 가르치지 말라고. 혼내고 가르치는 건 삼촌이 할 테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고 이뻐만 해줘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 말은 되게 잘 지켜요. 네. 그리고 워낙에 조잘조잘 말을 잘해요. 막내가. 그래서 말싸움으로 형들 다 이기고 네. 근데 뭔 일이 있으면 또 준성이는 저한테 다 일리니까 형들이 쟤를 이렇게 떠받들어요. 준성아 이렇게 떠받들어요. 가장 이 집의 대장 네네네. 막내 이야기고요. 네. 또 혹시 오른팔 좀 든든한 장남을 또 생각하신다면 누가 생각나실까요? 그러니까 다 저에겐 든든한 아이들인데요. 그래도 말없이 제 옆을 가장 많이 있어주는 친구가 지금 제가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철원에서 카페 하고 있는 저 학생 중 한 원일이라는 명. 친구. 그다음에 다 든든해서 뭐라고 하긴 그런데 네. 사진을 보면 이 눈빛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정말 다들 편안해 보이고 이 순간이 정말 기뻐 보이는 게 얼마나 정말 마음을 써서 운영을 하고 계신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게 지금 정말 1, 2년 해온 게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 19년 곧 이제 20년 차가 되어 가시는데 가장 좀 어려웠던 순간들은 언제일까요? 어려웠던 순간? 전 지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아이고, 지금이 제일 어려워요. 왜요? 아까 보셨겠지만 양 옆에서 그렇게 저희를 귀찮게 하는 이웃들도 아직도 있고요. 그러니까 참 이거를 전체화하긴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는 좀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이웃들이 너무 많아요. 예.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탈북민에 대한 편견이나 좀 네. 두려움이나 그런 게 아직도 좀 있는 편이죠. 예, 괜한 네. 이유 없는 배척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불편하게 해요. 전 그래서 제 소원은 이웃이 없는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네. 너무 힘들어서 지금 가장 힘들 때가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왜 어느 때가 제일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살면서 뭐가 제일 힘드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실 때가 있는데 네. 저는 사실 아이들과 살면서 힘든 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오히려 아닌 주변 이 집 때문에. 밖, 네. 집 밖의 어떤 사람들과 상황으로 인해서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네. 아이들과 저의 관계는 흔들림이나 어려움은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네. 특히나 조금 아직까지는 뭐 청소년 쉼터, 보육원 이런 또 아이들이 모여 지내는 곳에 대한 편견이나 뭐 괜히 시끄러울 거다, 뭐 사고 치고 다니는 아이들이다 그런 편견도 좀 네, 맞아요. 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좀 많이 네. 안타깝네요. 네, 저희가 이사를 다닐 때마다 집주인도 좀 이렇게 걱정을 해요. 집이 망가질까봐. 근데 사실은 저는
뭐라고 하죠? 어떻게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가 이사 다니면서 전에 살았던 모든 집들은요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오면 나왔지 뭐 하나 망가뜨리거나 뭐 이렇게 노후하게 만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지금 몇 번째 이사신가요? 저희 이사 되게 많이 다녔어요. 몇 번째 집이에요? 이게 몇 번째 집인가? 7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20년 동안 7번이요? 네, 7번째 집인가? 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6번째네요. 아, 6번째 네, 집이요? 네, 네. 근데 뭐 아이들 학교 때문에 멀리 뭐 이사 가지도 못하실 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 주변으로. 예, 왜냐면 네. 뭐 전학 이런 거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전학이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 아이들이 자기가 나고 자란 그 고향을 떠나서 중국으로도 삼국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동 이렇게 전전해 오던 아이들이에요. 이제 여기서 제대로 잘 이제 뿌리 받고 뿌리 내리고 좀 이렇게 안정감을 찾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아이들인데 여기 와서도 계속 또 이동 하면은 사실 이 아이들이 좀 이렇게 어떤 게 불안감을 계속 키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학교 전학이란 게 쉽지가 않은 게 맞아요. 일반 아이들도 학교 전학하면 좀 그 문화에 좀 이렇게 스며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우리 아이들은 꼬리표가 늘 따라붙잖아요. 더 북에서 온 어렵죠. 아이들. 예. 그러니까는 또 거기서 또 새로운 뭔가를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 학교는 지금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이 학교는 저희가 10년 동안 계속 10년 넘게 계속 이 학교를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는 이유가 이 동네를 벗어나지도 않았고 다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다 사립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학교는 우리 집에서 아이들이 가면은 어떻게 우리 학교가 이 아이들을 보살펴야 될지 교육을 해야 될지 학교는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음 편하게 학교를 보낼 수 있는데 사실 일반 학교에서 다른 일반 학교를 가면 좀 거기서 좀 오는 매번 뭐 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계속 리셋되는 분위기거든요.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다행히 여기는 일반 학교긴 하지만 사립이에요. 공립이 아니라. 그래서 선생님이 다 그대로 계세요. 그래서 너무 아이들이 그 마음 경험이 편하게. 축적되겠군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너무나 잘 아시죠. 또 저희 집 아이들이 다 다니니까 사실 웬만한 어느 타 지역의 학교들보다 북에서 온 아이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학교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일 거예요. 네. 사실 이 집도 지금 6번째 이사라고 하셨는데 정착이 아니죠? 혹시 또 이사를 네, 이제 내년 7월에는 이사를 해야 돼요. 가야 되나요? 네네네. 어떻게 연장 안 되나요? 저희 여기서 10년 살았어요. 아, 그래요? 네, 이 집에서 10년 살았는데 네. 너무 힘들어요. 이 집에 살 수 있는 게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뭐 계약 기간도 끝나긴 했지만 하필이면 제일 좀 힘든 까다로운 이유 사이에 저희가 껴있어요. 껴있어가지고 아까도 보셨잖아요. 네, 한번 해프닝이 예. 있었죠. 네. 그러니까 진짜 이유도 없이 굳이 이유를 막 별의별 이유를 만들어서 다 저희 집을 자꾸 이렇게 해집어놔요. 근데 저희가 그때 껌껌이 대응하면서 싸울 수가 없는 게 같은 사람으로 오해받아요. 주변 또 마을 사람들 보면은 아유 저기 북에서 온 집인데 또 저 맨날 집하고 시끄럽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또 한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절대 또 그렇게 또 오해받으면 안 되잖아요. 전 또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그냥 무시하고 저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냥 조용히 들어줘요. 근데 이게 가만히 있으니까는 이게 가만히로 보이나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저희를 만만히 보고 자기네 마음대로 그냥 막 하려는 게 있어요. 너무나 무례해요. 그래서 전 이사를 가셔야겠군요. 전 살면서 이렇게 무례한 사람들은 처음 봐요. 정말 무례해요.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어떠한 설명이 안 돼요. 아까 깜짝 놀랐어요. 네. 좀 해프닝이 있었거든요. 네. 뭐 넘어가도록 하고 네. 이 활동을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해 하셨으면 뭐 정부의 지원이나 아니면 다른 단체의 지원도 좀 받을 법한데 나라에서 관심이 없나요? 우선 뭐 저희가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자체로부터 운영비가 나와요. 운영비라고 하면 한 달에 얼마더라? 38만 원인가? 38만 원이요? 예, 한 달에? 운영비가 38만 원 네. 나오고요. 이제 뭐 전기세 좀 뭐 이런데 말 그대로 보조금 명목으로 운영비 보조금 명목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게 있고 생각보다 많이 적네요. 많이 적죠. 그 다음에 아이들 1인당 하루 식비 1,500원.
네? 곱하기 한 달 해가지고 나오고 있고요. 하루 식비 1,500원이요? 네, 하루 식비 1,500원 곱하기 30 이렇게 해서 한 달씩 나오고 있고요. 하루 식비 1,500원이면 요즘 라면 한 개. 또 못 먹죠. 예. 그리고 네. 라면 2,000원 넘잖아요 이제는. 그리고 뭐 하여튼 그래요. 뭐 그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 교육 지원비 해가지고요. 그냥 교육 지원비가 아니라 나중에 자립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 지원비 해가지고 분기당 30만 원 네. 나오는 게 있고 뭐 이런 명목으로 조금씩 나오는 거 있어요. 그다음에 저랑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들 인건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거 어떻게 충당하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가 한테 후원을 해주시는 감사한 분들이 많은데 워낙 저희 규모가 작은 뭐 단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막 도와주시는 분들 없어요. 대부분 다 지인과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아름 알게 돼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와 오랫동안 해주시는 분 단체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시티은행 노동조합에서 조합원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업에서도 이렇게 매달 이렇게 정기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개인 단체들인 거죠. 개인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여러 공모 사업으로 해서 막 이렇게 좀 필요한 부분을 충당하죠. 예를 들면 뭐 아이들이랑 여름에 여행을 가야 되는데 여름 휴가비 지원 뭐 이런 거 해서 뭐 저희가 막 신청해가지고 받아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저희 같은 작은 단체는 이렇게 외부로 알려지는 이렇게 루트들이나 뭐 이게 없어서 사실 도움을 받기가 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저도 제가 이 일을 지금 19년째 하고 있지만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사실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렇죠. 지금은 꽤 는 게 이 정도인데 네. 처음엔 그런 말조차도 못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우리 아이들이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철원에 아까 말씀드린 카페도 만들게 된 거 다 오픈하신 그쵸. 거라고 들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 집에서 도와주셨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긴 했는데 철원이다 보니까 장사도 안 돼요 또.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 두 네. 아이 인건비 나가고 나면 사실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 4년 차고 네. 곧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좋아지겠죠. 이제 코로나도 또 이제 많이 완화가 돼서 뭐 좋아질 거라 믿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지금 그룹홈, 카페 그리고 법인까지 운영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하고 싶으신 활동이나 좀 이런 게 있으시다면요? 글쎄요, 이제 제가 그러니까 아이디어 살면서 저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사실 처음에 했을 때는 그냥 저 하룡이라는 저 친구랑 그냥 잘 살아보고 저희 좀 이렇게 잘 이 아이 하나 정도에 내가 못하겠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이렇게 좀 규모가 커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들이 점점 이렇게 성장하면서 느낀 게 집에서 단순히 이 아이를 서포트 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도 여기서 같이 이게 집에서 아이들 밥 해주고 엄마처럼 뭐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거 말고 또 해야 될 게 너무나 많구나 해서 그래서 법인을 또 만들었어요. 혼자 막 법인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법인 운영하면서 또 서포트 해주니까는 또 이제 경제적인 여러 가지 또 힘들더라고요. 어려움들이, 그래서 또 카페를 만들게 됐고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제도와도 싸워야 될 일도 있고 이런 지역에서의 이웃들과 지자체 공무원들과 이렇게 협업도 많이 또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계획적이진 않아요. 요즘 MBTI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ENFP예요. 그래서 뭔가 계획하에 이렇게 딱딱딱 순차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딱 보이면 그냥 불나방처럼 덤비거든요. 그래서 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도 이제 좀 더 큰 넓은 의미에서 이제 제가 이제 집에서만 활동했다가 이제 법인까지 만들면서 집 밖에서도 아이들을 서포트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밖에 더 큰 일들을 위해서 이제 어떤 기회가 되거나 어떤 뭔가 필요로 하다면 다른 일들도 할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뭔지는 모르죠. 저는 계획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또 아이들이 알려주겠죠. 네네네. 아이들이, 맞아요. 아이들이 알려주겠죠. 그 필요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네.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가장 감명 깊은 부분이 사실 요즘 보육원에서 뭐 보호 종료 아동, 뭐 20살 되면은 그냥 바로 사회로 던져져는 아이들, 뭐 요즘은 이제 그 나이대가 높아졌다고는 하는데 그런 뉴스들을 보다가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은 그 나이대가 되어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돌아올 집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요즘 몇 년 전부터 이제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건 저희 집 아이들도 해당은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룹홈이다 보니까 나이가 차면은 이제 아이들은 저희 집에서 독립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떤 이렇게 나이로 딱 정해놓고 그 나이가 됐으니 독립해라, 이거는 너무 좀 일방적인 폭력이라고 생각은 해요. 사실 그것도 나이로 두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두고 이 아이의 어떤 경험치적인 어떤 이 아이의 배경 이런 것들 다 두고 그 나이를 만약에 정했다면 그 나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좀 이렇게 열어두고 좀 그렇게 좀 봐주는 그런 제도도 필요한데 그런 거는 아직은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사실 나이가 이제 20살이 됐고 21살이 됐고 했으니 이제 나가라는 이것도 사실 저희 집에는 보면은 17, 18에 이제 막 넘어온 아이들도 있어요.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에서 고작 살아봤자 몇 년을 살았겠어요. 그쵸. 근데 성인이 됐다고 나가야 된다는 것 또한도 좀 너무 말이 안 되죠. 예. 가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은 제도를 어떻게 바꿀 수는 없으니 다른 또 어떤 방법을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사실 그 철원의 카페도 그러한 측면에서 만든 거이기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만든 거이기도 하고 해서 어떤 이렇게 저희 집 아이들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같이 함께 이렇게 울타리 안에서 공동체에서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또 청년들이나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또 뭔가 일을 또 해보고도 싶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려고 강원도 철원까지 진출을 했지만 아직은 뭔가 이렇게 시작한 건 없어요. 네. 없지만 어쨌든 네. 2명의 아이들이 벌써 이미 4년째 강원도 철원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뿌리를 이제 내리고 있는 거죠. 이제 언젠가는 좀 더 이렇게 더 안정적인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포부, 각오 한마디 드려도 될까요? 각오. 그냥 저한테 제일 큰 걱정은 우선 저와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 집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집을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지금처럼 잘 운영하고 싶고, 저는 이게 자신컨대 저는 사실 저희 집이 그룹홈 중에서 제일 잘 운영되는 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게 뭔 근자감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는 아이들 표정에서 이미 보인다고 저도 느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예전에 제가 우리 집 아이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누구야 너 우리 집 오니까 좋아? 그러니까 갑자기 이 아이가 해맑게 웃으면서 너무 좋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정이 사실은 그 안에서 이 아이의 눈빛에서 이 모든 답이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또 스스로 저렇게 토닥였어요, 저를요. 나 아직 잘하고 있구나. 네. 그리고 또 감사하죠. 또 그렇게 좋게 또 봐주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포부라면 이 집을 앞으로도 계속 잘 이끌어 나가는 거와 그 다음에 또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좀 잘 살 수 있는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저 또한도 어떤 게 지지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뭐 활동 어떤 이런 근거를 좀 마련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한국 분들에게 좀 한 말씀 드린다면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안타깝지만 사실은 이렇게 좋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요 뒤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는요, 저와 지금 벌써 19년째 인연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아이를 보면요, 그동안 19년 동안 너무 많은 큰 성장을 했어요. 정말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사회 일원으로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요, 북한 이탈 주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 19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예, 좀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겪어보지도 않았고 같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일부 노출된 어떤 이야기만으로 북한 이탈 주민을 그렇게 편견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제발 그런 편견은요, 사실 나를 가두는 거예요. 우리 이탈 주민을 가두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닫혀있는 마음, 편견을 좀 이렇게 열고 함께 좀 이렇게 건강한 눈으로 바라본다면요,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을 이렇게 선을 긋고 우리 사회의 소수민으로 바라보지는 않을 거예요. 나와 함께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유, 마음을 좀 가져주십사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만갑이나 이제 다른 탈북민이 방송에 많이 노출되면서 어떤 막연한 두려움은 조금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오히려 방송 때문에 생긴 또 편견도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는 맞아요. 일장일단이 있어요. 사실 네. 그 이만갑이란 프로 때문에 어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어떤 낯섦, 이런 경계 이런 것들은 사실 한국에 이렇게 많이 살고 있구나를 많이 알게 줄어들긴 했어요. 많았어요. 네. 하지만 또 그게 또 방송 시청률을 또 생각해서 너무나 네. 좀 이렇게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좀 그런 네. 이야기들을 좀 다룰 맞아요.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보면 좀 안타까워요. 좀 건강한 프로로 계속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은데 초기와 지금 놓고 봤을 때 좀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네. 네. 그래서 베나TV가 좀 그런 진실한 방송을 앞으로 열심히 하면서 네, 이런 분들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아이들이 학교 간 요 틈을 타서 네, 잠깐 인터뷰를 하실 수 있게끔 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멀리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출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 그 베나TV 사장님이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세요. 근데 그동안 전화 통화로만 했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뭔가 같이 한번 이런 시간을 만들어 봅시다라고 얘기만 했지 이렇게 딱 이렇게 약속이 잡힌 적은 사실은 없었어요. 그냥 저도 언젠가는 이제 양쪽으로 바쁘셨잖아요, 두 분이. 네. 전 한가로운데 두 분이 또, 바쁘셔서. 네. 언젠가는 네. 뭐 이렇게 하겠지라고 생각은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네. 그다음 이제 요번에 섭외 전화를 직접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나TV는. 네. 네.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네네. 감사드리고요. 방송 카메라로 아이들에게도 혹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글쎄요, 뭔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얘들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랑의 표현은 사실 다각도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늘 어떤 스윗 토크만 날려줄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비록 얘들아, 삼촌이 너희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할지언정 그 베이스에는 너희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 명심해 주길 바란다. 사실 이 얘기를 제가 어저께 누구와 했어요. 네. 삼촌 너한테 그렇게 욕한다고? 삼촌 널 싫어하는 거 아니잖아. 막 말을 안 들어가 제가 좀 잔소리를 네.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도 알아요. 그래서 나도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알아줘서 고맙고 삼촌은 언제나 너희들을 응원하고 너희 옆에서 늘 1등으로 지지하는 삼촌이 될게. 고마워. 그리고 꼭 양말은 그대로 벗어서 제발. 놔주기를. 정말 제발. 뒤집지 말자. 네, 맞아요. 그럼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절대 눈으로 찾지 마. 손으로 좀 찾아. 물건 찾으면 눈으로만 찾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여기서 뭘 하고 있으면 삼촌 어디 있어? 그래요. 거기 있어. 그러니까 없어. 그래요. 손으로 찾아. 그럼 손으로 찾으면 그나마 좀 찾는데 그 손으로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 있고 그래서 우리 집 애들이 이래요. 이상해. 내가 찾으면 오는데 삼촌이 오면 있어. 막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삼촌이 아니라 엄마네요, 네. 엄마. 옷도 그래요. 삼촌 옷이 안 나오니까 서랍 뒤져봐. 그러니까 없어. 서랍 잘 봐. 없어. 손으로 찾아봐. 그러면 그때서 이제 나오는데 손으로도 또 못 찾아요. 그럼 없어. 그러면요. 근데 제가 가면 딱 보여요. 여기 있네. 전 눈으로 찾았거든요. 손으로도 안 찾았는데. 그럼 애들은 여기. 알겠습니다.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 좀. 알겠습니다. 손으로 찾자, 양말은 뒤집지 말자. 뒤집지 말자. 네. 알겠습니다. 꼭 아이들이 명심하길 바라면서 네. 네, 오늘 인터뷰 그룹홈 가족을 운영하고 계신 또 탈북 청소년들, 아이들, 남학생들을 네, 케어하고 계신 총각 아빠 김태훈님과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